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예, 계속해서 사운드 디자이너 길선희님하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네네. 저는 이 제작 구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뮤지컬 프로덕션 예, 같은 거요? 뮤지컬 네, 아무래도 네. 그 뮤지컬에 관심이 계속 관여를 하셨었고 그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뮤지컬 이 프로덕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국도 거의 미국하고 똑같거든요. 처음에 한국의 연극을 20세기에 놓으신 1세대 분들이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거의 되게 비슷해요. 네. 뭐 일본도 다 미국 영향 많이 받았었으니까. 이제 제작자가 있고 제작자나 뭐 아티스틱 디렉터가 이제 선정을 하고 작품을 그다음 이제 프로듀서들은 돈을 구해오죠. 큰 브로드웨이 공연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그 아티스틱 디렉터랑 프로듀서가 디렉터를 뽑죠. 이제 연출자를 연출자가 선정이 되고 뭐 작가나 작곡가는 연출이랑 주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명한 연출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작가나 작곡가는 서로 좀 같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주로 하죠. 작사가도 특히 네. 같이 늘 했던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같이 아티스트 디렉터나 제작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게 무대 상연이 굉장히 복잡한 작품이면 연출가도 그렇게 얼리 프로덕션에 같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디벨롭먼트를 쭉 한 다음에 공연을 해 나가죠. 근데 그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이제 디자이너들도 같이 고용을 하는데 주로 제작자나 연출가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같이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 주로 많고 그래야 네. 팀워크도 잘 맞고 네, 그러니까. 팀워크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가야 되는데 한 색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하면 하고 딱 알아듣고 딱 할 수 있는 팀이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주로 일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그 각 팀에 뭐 어소시에이터 같은 뭐 어시스턴트 쫙 있고 이제 오퍼레이팅 한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쫙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 외에도 배우들도 있고 뭐 음악팀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 컨덕터, 뭐 어레인저, 뭐 디렉터 쫙 나눠져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명 있고 그거 외에도 컴퍼니 매니저나 프로덕션 매니저나 스테이지 매니저나 이런 거 중간에서 다 연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정말 100명, 몇백 명 같이 일을 해요, 항상. 여기서는 뭐 하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인사를 하잖아요. 정말 하루 일을 하고 오면 목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점심 먹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여기 목이 막 정말 그랬었는데 여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손만 이렇게 올려. 하이. 난 뭐, fine. 이제 fine 하지 않아도 길면은 짜증나니까. 그냥 짧게. 그 thank you. 넘어가고. 그럼 보통 이렇게 감독하시는 분이 뭐 무대 디자인, 의상, 조명, 사운드, 뭐 메이크업 전부 다 이렇게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팀들 그런 그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감독과 계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은 프로덕션과 계약을 맺는 건가요? 네, 그 감독도 이 사람들도 공용인일 뿐이에요. 이제 뭐 아주 정말 작은 오프 브로드웨이라서 감독이 제작자고 이 사람이 극장 주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큰 프로덕션에 갈수록 이제 한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작자가 고용을 하는 거죠. 다 프로듀서가 프로덕션 매니저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분이 모든 이런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계약 관계를 다 조정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고 상업 브로드웨이 공연 같은 경우는 상업이 아니라도 좀 그 새로운 공연들 같은 판권이 미국에서는 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중요시 되는 나라잖아요. 자기가 쓴 공연에 대해서 다 로열티를 가지게 돼 있어요. 뭐 프로듀서들은 몇 프로를 가지고 가고 전 수익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정해진 금액을 받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랑 디렉터나 뭐 이렇게 작곡가들 자기가 그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주급으로 로열티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뭐 이게 지방을 가도 지방 공연에 그 로열티가 들어오고, 뭐 그게 잘 돼가지고 뭐 고등학교에서 한다 그럼 그게 또 들어오고 금액은 많지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성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보통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턴키 방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네, 그래서 제작비가 얼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총 감독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 예산이 의상 예산은 이렇게 되고 무대 디자인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각 분야가 직접적으로 제작자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 형식인 거죠. 예, 그거 이제 그건 자기 개런티고요. 이제 제작비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는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제작 음향의 요번 공연에 이만큼 줄 수 있다.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해보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그거보다 많이 오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연출자는 이렇게 커다란 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또 연출자하고 얘기를 하고 제작자랑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나가죠. 그래서 터무니없이는 안 되고 저희도 아무리 큰 공연도 평창 올림픽도 그랬고 브로드웨이 공연도 그랬고 진짜 무한대 예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포기를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또 렌탈 샵에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돈이 2배인데 요걸로 싹 바꿔주면은 반값 해주겠다.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그러면 요거를 받고 대신에 요거까지 뭐 이런 그런 왜냐면 우리도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조금 차질은 있긴 있는데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사주시는 분도 있어요. 라디오 시티 그런 제작진들은 뭐 다 사. 그분은 제가 좀 약간 존경하는 게 작품이 그때 되게 드레스 리허설까지 하다가 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공연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제작자들도 있어요, 진짜. 돈 손해 봐도 괜찮으시겠지만 그거보단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과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저는 뉴욕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몇백 개의 정말 공연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진짜 매일매일 뭐라도 그러니까 보면 대본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재밌는 거 부분도 많고 근데 수많은 대본들이 막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오프 브로드웨이 분이랑 막 연출가 대본 보내줘서 읽어보고 얘기했는데 뭐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진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전 세계 어디도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웨스트엔드도 이제 그런 브로드웨이랑 비슷하게 이런 공연들이 많이 올라간 영국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도전하고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욕에 왔고 그래서 여기서 저도 그런 재미있는 공연 만들면서 평생 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굉장히 하긴 진짜 그러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무심히 스쳐가는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 이런 것도 정말 항상 새로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브로드웨이 쇼들이야 뭐 있지만 그 오프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그러네. 리딩하고 막 매일매일 뭔가 누군가 항상 뭔가 새로운 얘기를 몇백 개를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죠. 몇 년 전에 250개에 올라갔대나 새 뮤지컬이 1년에. 한국이 지금 3번째로 큰 뮤지컬 시장이에요. 맞죠? 네. 내 예상이 딱 3번째였거든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그러면 뉴욕과 런던과 서울인가요? 그다음에 서울인데. 와우. 맞아. 중국이 크고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 무시 못하죠. 중국이 지금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스케일 큰 극장을 몇십 개, 60개인가 70개가 지금 전국에 올라갔거든요. 다음 노다지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지금 엄청 미국 스태프들 데리고 와서 공연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걔네들 재밌대요. 중국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극은 모르겠는데 뮤지컬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뮤지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양 뮤지컬. 그 딴따라 기질들이 다 있어가지고 흥이 많고 일본 애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뮤지컬. 다들 요게 영미에서 발전해서 그런데 동북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뮤지컬. 저도 되게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넘쳐나는 자본과 정말 뛰어난 인력과 창작력과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브로드웨이가 정말 매일같이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브로드웨이에서는 성공했지만은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작품들이 꽤 예.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건 연극은 사회를 반영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와서 보고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보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Crazy for You라는 공연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이 20세기 초반 중반 정도 얘기인데 뉴욕에 있는 그런 부잣집 사업하는 아들이랑 네바다 시골 처녀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얘기인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지. 네바다와 뉴욕을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 뮤지컬이 흥행에 실패를 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관객들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재밌어도 여기서 맞아요. 제가 보기엔 북오 몰몬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는 미국 사람 저는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듯이 웃었는데 한국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밀턴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건 또 약간 그 다양한 색깔이 뭐 하여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유니버설한 띠임이 아니라면 그 특별한 것만 있는 거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그 브로드웨이에는 사람들이 뮤지컬,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Sleep No More 뭐 이런 거는 다른 싫어했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과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잘 될 것인가? 그건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뉴욕이니까 그죠. 성공하고 네. 호텔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뭐 지킬 앤 하이드도 미국에선 성공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링이나 일본이나 막 중국이나 미치거나 네. 무서운 거. 누가 누굴 죽이고 뭐 이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그런 걸 볼 수도 신기하다. 있는 네, 그러니까 정서? 그런 문화? 그렇구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미국 하면은 브로드웨이 네. 당연히 누구나 아는 거고 웨스트 엔드는 뭔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그런 웨스트엔드.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는 미국에 있는 공연하는 곳. 영국에서 공연하는 곳.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개념? 네, 브로드웨이처럼. 네, 브로드웨이처럼 이제 그거를 웨스트엔드. 웨스트엔드라고. 예, 예. 웨스트엔드라고. 그런 티어 디스트릭트가 네. 있잖아요. 거기 런던에 가면 네, 그 네, 곳이 네. 웨스트엔드고 거기 올라가는 프로덕션들을 이제 웨스트엔드 프로덕션이라고 부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있어서 유니언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명칭이랑 몇 석 이상이 브로드웨이고 네. 뭐 유니온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웨스트엔드만 해도 유니온은 없어요. 근데 되게 합리적으로 일은 하죠. 그래서 저도 영국 사람들 보디가드를 했었었는데 티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항상 우리가 농담으로 쉬자 그러면 유니언 브레이크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니온이 있으면 듀도 내긴 하지만 정확하게 권리가 미니멈 웨이지랑 네. 그다음에 휴식 시간이랑 저희 뭐가 항상 공연장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보장을 해주는 게 유니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극장들은 그 극장 자체도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극장도 유니온의 방식에 따라 극장 운영의 유니온의 방식에 따라야 되고 배우들은 배우의 유니온, 뭐 무대 감독, 디자이너 다 자기들의 유니온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태프들도 유니온 소속된 사람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특별 컨트랙트를 핑크 컨트랙트를 그 프로듀서랑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유니온 규정에 따른다 뭐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사람 살 수가 있죠. 제가 그 아까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스케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2년 정도 이전에. 한국에선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네, 대학교도 지금 일하는 게 한 2년 뒤에 아카데믹 캘린더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학교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공연할 때도 미리 다 나오니까 조금 약간의 변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스케줄에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케줄을 미리 몇 달치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훌륭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유니온의 구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예, 그런 오래됐어요. 여기 미국에서 이런 연극을 이렇게 프로덕션으로 만든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어떻게 굴리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반 이상이 한국에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조잖아요. 그쵸. 노조. 네, 예, 노동조합. 네, 노동조합의 개념인데 조합. 예, 그게 이제 예술 분야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뉴욕에서. 네. 그래서 그 노조에 대해서 유니언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좀 다른 이게 되게 생소하고 처음 접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들으시면. 예,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이쪽 연극 프로덕션에 관한 거는 네. 이제 그런 배우들하고 무대 감독들 조합이 따로 있고, 그다음 극장들끼리 조합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조합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술 스태프들 조합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이 선도 하나 못 건드려요. 그렇지. 입으로 얘기해. 저 마이크 옮겨주세요. 네, 옮겨주세요. 1cm 옮겨야 되는데 두 손 멀쩡하게 있는데 이렇게 남을 꼭 워키토키를 불러가지고 와서 여기 1cm 옮겨달라 이렇게 못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컬 조합들이 또 있어요. 그 동네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뮤지션 조합도 따로 있고 배우들도 있고 배우들 조합 따로 있고 그럼 이제 그 조합에 돼 있는 대로 다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사무실이 유니언 스퀘어 그쪽에 그 영화나 드라마 촬영 굉장히 많이 하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그 거기는 그쪽에 있네요. 네. 그리고 필름 인더스트리도 그 조합이 있어서 보면은 블락 막아놓고 거기 항상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 먹을 수 있는 밥차라고 그러지 밥차.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물 다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유니언에서 다 정해주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건축 분야에 있으니까 이 컨스트럭션도 유니언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근데 유니언도 있고 넌 유니언도 있고. 근데 보통 그 전체 이 컨스트럭션 버짓을 계산을 하면은 30% 정도의 차이가 나요. 유니언하고 넌 유니언하고.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서의 개념은 내가 왜 그 30%를 더 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 네, 값을 해요, 진짜. 근데 정말로 그 값을 하거든요. 아까도 그 선임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30%의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예상 가능하고 스케줄이 굉장히 살리드하게 가요. 컨스트럭션도. 그래서 이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30%가 어떻게 보면 인슈런스인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6달 지연이 되면 거기에서 까먹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니언 컨스트럭션 컴퍼니를 쓰면은 자기네가 말한 그 스케줄은 자기네 다 유니언 서브 컨트랙터들을 쓰니까 이 앞으로 18개월, 24개월의 스케줄이 딱 살리드하게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3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야에 있으니까 그거를 확실히 딱 피부로 와닿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아울렛 카펜터가 못 건드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일렉트리션이 꼭 건드려. 네,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카펜터가 그거를 일렉트리션이 옮기기 전에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문가가 와야 되고 또 유니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거나 퀄리피케이션이 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시험도 있고 포트폴리오 리뷰도 있고 어페런티십도 제도가 있어요. 그런 조합에 근데 그것도 어떤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보고 가야 되고 처음에는 일단 뭐 아름아름 물어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시험을 보려면.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돼. 이게 조합에 들어갈 자격증이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들어가고 싶다 하고 연간 회비 내고 뭐 이런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포트폴리오 리뷰하고 레커멘데이션 레터 한 3개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뭐 물론 대부분의 브로드웨이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프나 오프 브로드웨이들은 넌 유니언으로 하는 작품들이 있겠네요. 오프는 작년에 이제 또 유니언에서 도와주기로 했고요. 이제 오프는 없죠. 그거는 그냥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이 유니온 배우들을 하는 그런 공연에 오디션에 합격하면 유니온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스태프들도 이제 기술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니온 퀄리피케이션이 될 만한 거에 이제 프로덕션에 가면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에 가입한 사람을 쓴다는 건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져 있다는 게 되니까 일단은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계속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돈도 내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미국은 그거 유니온 이제 브로드웨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동안 펜션 다 부어줘요. 거기서. 대박. 소셜 시큐리티랑 그것까지 해줘요? 메디케어랑 그다음 대단하다.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하면 계속 이제 그냥 일반 안정적인 4대 보험하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공연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기술 스텝 조합인가 300일을 유지를 하면
1년 내내 이제 인슈런스 커버가 되죠.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조합 시스템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돼 있구나. 와. 대신에 브로드웨이. 안 좋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페이가 이제 미니멈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다 줘야 되니까 네. 티켓 값이 올라가죠. 웨스트엔드보다 2배 정도 비싸잖아요, 브로드웨이가. 아 그래요? 네. 웨스트엔드는 아직도 100불 미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브로드웨이는 요즘 200불 안 주면 그죠. 못 보죠. 웬만한 자리 못 네. 그렇죠. 가니까. 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사이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정말 뭐 배우로서 스태프로서 뭐 디자이너로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니언에 들어갈 법하네요. 그 가치가 있네요, 진짜로.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돈 계속 다 내고 있어요. 모든 제가 가입한 모든 것에 열심히. 뭐 교육 기회만 되면 다 가고. 이거는 약간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은 작품을 받으셨을 때 네. 음향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작곡가는 아니니까 시스템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무슨 공연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는 건지. 진짜 너무 이상한 공연은 안 하고 싶긴 한데 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해야 되나? 사람인지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하기 싫은 공연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요 공연만 하면 비행기 값이 나오지. 뭐 내가 그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 내가 이 공연했는지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그래서 예술가인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대본을 봤을 때 이런 뭐 그러니까 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공연도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발끈하고 연출가랑 싸우기도 하고 아니 이거 남의 아픔을 이렇게 장난처럼 그려내면 어떡하냐 한 나라의 역사가 들어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기서 독 발킹이나 만들어야 되나 뭐 조용히 처박혀가지고 빵빵 이런 걸 만들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러다 내가 뭐라고 또 연주 선생님한테 대드나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너가 왜 이 작품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라. 돈 때문이냐? 해야 되면 해야지. 아니면 이 작품을 싫어도 해야 되면 뭐 이걸 해서 네가 이름이 날려지 경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 연출가가 진짜 이상한 작품이 다음 작품은 괜찮을 것 같아.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브로드웨이 네. 공연 Choir Boys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연 너무 좋아해요. 제가 되게 재밌는 공연 좋아하는데 이거 연극인데 거의 뮤지컬이에요. 네. 왜냐면 콰이어 고등학교 이제 흑인 고등학교 얘기인데 콰이어예요. 아카펠라 콰이어 합창단. 예. 네. 가스펠 합창단인데 이 주인공 학생이 게이 학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고 애들을 괴롭히고 뭐 콰이어 디렉터인데도 네. 그러면서 얘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는 또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장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재밌게 100분 동안 쉴 틈이 없이 너무나 고등학생들의 그런 살아가는 얘기와 함께 이 네. 모든 아픔들이 다 담겨 있고 음악하고 춤도 너무 재밌고 저는 이 공연을 정말 상업 뮤지컬처럼 계속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브로드웨이 보시면은 상업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오픈런이거든요. 네. 관객 그렇죠.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데 이제 연극들은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2월 17일 끝이 나는데 장기 공연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연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보통 저희 같이 테크 리허설을 한 4주 정도 하고 나면 더는 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가서 막 너무 재밌다. 계속 한 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밌어요. 리허설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왜냐면 저 오프닝 나잇이 제가 컨트랙트 끝나는 날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킥아웃. 네.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저께도 받고 또 다른 수업 제가 교양 과목도 하나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감상 수업. 네. 2월 달에 또 애들 데리고 내려와서 또 보고 그럴 거예요. 너무 좋아서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어느 극장에서 하나요? 세무엘 J. 프리드맨이라고 아. 47번이랑 8번가 그 코너에 있어요. 어. 더 밴드 비짓 바로 옆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애들도 데려가서 볼 수 있나요? 네, 체크해 보니까 14세 미만 다 14세 이상을 강추하는데 4세 이상이면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샤워씬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앞은 안 보이는데 뒤는 다 보여요. 남자애들 이렇게 뒤로만 다 보이기는 나체 그런 거 괜찮으시면 이제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학생들끼리 남학생들끼리 그런 거가 괜찮으시면 저는 그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부모님들마다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죠. 기회가 되면은 정말 2월 17일 날 끝난다고요? 예. 근데 그전에- 극장이 작아서 65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브로드웨이 치고는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보셔도 다 보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누가 사운드 디자인을 했는데요? 제가 한 좌석 다 앉아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동안 했던 많은 그 브로드웨이 공연들 중에서 되게 약간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시나요? 브로드웨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이게 이번이 2번째 공연이고. 네. 네. 뭐 다른 공연들 에피소드? 그러면은 뭐 비단 브로드웨이뿐만 오프 아니고 브로드웨이 네네 그런 여러 거. 네. 가지 공연 중에서 사실 진짜 20년 동안 공연을 해오면서 에피소드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작품이 없을 것 너무 같은데. 재밌죠. 보고 있으면 이제 배우들이 대사 까먹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뭐 분장을 돼지가 사람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돼지 코 빼는 거 까먹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돼지코. 그 다른 배우들이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막 배우들이 당황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재밌고 뭐 그 한국에서 이런 데 있었었는데 뭐 무대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무대 감독이 저한테 인터컴으로 날라오는 야 뭐라도 틀어. 암전이고 남자 스태프들은 모두들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돌려. 손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무대가 이게 뭐라 그러지? 오프 트레일 된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위로 탈선을 했구나. 탈선. 예, 이거를 이게 오토메이션 돌아가는 건데 턴테이블인데 이게 끼워요. 들어서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도중에 길선이 뭐라도 돌려 바람 막 서라운드로 돌렸다가 파도 소리 돌렸다가 막 나는 뭐라도 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랬던 장면. 그런 극장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때 그 문재인 대통령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누가 들어왔었지 그때 그 축하 설명회 같이 들어왔나? 그 김정은 위원장 동생 여자분 네. 오시는 같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바로 평창 그러면서 장구 시내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 리프트가 못 올라와가지고 애들을 밑으로 내려가서 태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내려가가지고 경기장이 너무 커서 초등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나가서 돌아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를 타야 되는. 그래서 아마 평창군을 40초 동안 보셨을 겁니다. 씬을 카메라를 그냥 카메라 돌려버렸구나. 헬리콥터 샷 넘어가고 이제 그동안 우리는 애들을 막 움직이고 리프트 어떡해 막 이러면서 손으로 다 올려가지고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이어를 끼고 있었거든요. FM 그 수신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안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하나 둘 막 한 번도 데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초등학생들까지 다 있었는데 자 공연이 끝나면 모두들 일어서서 뭐 몇 조는 왼쪽으로 몇 조는 오른쪽으로 이거를 근데 애들이 짠 것처럼 어머나 울었어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게 두 번째 공연이었거든요. 공연이 6개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 공연들은 다 이제 이렇게 플랫 서피스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게 안 올라오면 우리는 끝이 난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제 평생 대한민국 뮤지컬 올림픽이 전 세계 그게 도마에 올라갈 텐데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진짜 다 잘 해줘가지고 공연 잘 끝났어요 그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들 한 장면 끝날 때마다 무슨 축구 경기장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런. 예,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나왔었는데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한씬 끝날 때마다 됐어. 다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2달 내내 아무도 개미 소리 하나 없이 리허설했었는데 갑자기 그날
그게 리프트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막 박수 치고 울고 막 다 일어나고 그렇게 됐었어요. 얼마나 큰 희열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렇겠다. 예, 갑자기 그런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정말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아, 그게 제일 무서웠었어요. 올림픽 했을 때. 이거는 상대적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초까지 다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면서 갔거든요. 네. 그게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와, 방송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방송 하시는 분들. 네, 생방송. 네. 저는 진짜 한 번 했던 걸로 족하는데. 왜요? 피바다 극장에서 하셔야죠. 그거, 그것도 생중계 해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뮤지컬은 그런 게 유두리가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면 2초 동안 뭐라도 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좀, 방송이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그 이승환 아, 님의 그 이게-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그 한동안 들으셨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 유학을 나올 때 그냥 대충 좀 챙겨서 나오잖아요, 보통. 그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미국에. 제가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언니. 진짜 이게 보통 유학을 나올 때 뭐 그래 공부하러 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 집에 모든 쟁여놓고, 걸 네. 쟁여놓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10몇 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니까 엄마가 이제 길선이 네 짐 정리 요번 방학 때 와서 안 하면 내가 다 버린다. 그래가지고 뜯어봤더니 이제 CD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들었던 뭐 노이즈, 잼, 뭐 015B, 잼. 뭐 그런 게 쫙 나오면서 거기 이제 이승환도 쫙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다 사서 들었었구나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요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 심금 울렸던지 계속 갖고 와서 들었었어요 차에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콘서트도 관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콘서트라고는 이제 뮤지컬 콘서트 이런 것만 해봤고 뮤지컬 갈라쇼 갈라, 이런 거 되게 갈라 많이 정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콘서트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러시구나. 기회를 주시면 해보겠지만 일단 좀 시끄럽고 제가 보기에는. 거긴 또 콘서트만 전문으로 하는 또 그 팀이 또 있을 거야. 그 음향팀. 가수랑 네. 가수랑 아니면 잘 가수가 맞는. 데리고 오거나. 네. 잘 맞는. 다들 다 그런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다들 그러시구나. 국악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뭐 클래식 그렇죠. 하시는 분들 따로 그렇죠. 있고. 일단 뭐 저도 국악 뮤지컬 한번 해봤었는데 음. 소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 지휘자 그러겠네, 선생님이 진짜. 와가지고 소리 왜 이래? 사실요. 장구 소리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금도 가서 이렇게 위에서 들어보고 밑에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미국에 처음 와서도 재즈 할 때도 네. 그게 되게 이게 설치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음악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되게 도움 많이 재즈과 교수님이 설명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빅밴드는 뭐 피아노가 반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이 곡에서는 베이스 클라가 뭐 그런 음악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단 헤비메탈 이런 거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듣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악이 바뀌면 그럼 오클라호마에 계실 때 그거 많이 들으셨겠네요. 락과. 그 락, 힙합. 진짜 오클라호마 갔던 건 또 정말 세상에 큰 경험에서 그런 다양한 음악을 제가 언제 들어봤겠어요. 그러니까요. 블루그래스 이런 거를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가요 듣고 이러다가 그런 음악을 알아야 음향 엔지니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다양한 걸 많이 듣고. 근데 저는 계속 그 트레디셔널한 미국의 이제 재즈 뮤지컬 음악을 많이 듣다가 90년대부터 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부터 그랬지만 락도 나오고 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킹콩을 갔더니 킹콩은 EDM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거기는 EDM. 네, 그래서 내가 이 음악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요즘 그러네요. 음악들을.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계속 실효를 하고 그런 게 공연이 나오니까 저도 듣기 싫어도 학생들한테 가서 야, 너 뭐가 유행이냐? 뭘 물어보고. 그럼 EDM에 킹콩이 춤을 추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막 이렇게 춤은 추는 건 아닌데 킹콩이 막 질주해요. EDM 맞춰서. 뚜뚜뚜뚜뚜. 네. 언제 시작했는지 그거 옛날 사람? EDM이야말로 진짜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을지 모르는 이 정말 그치. 미니멀리즘이가 뭔가요? 이거 이 반복 무한 반복 계속 하잖아요. 음악과 문화를 또 계속 접해야지 되는 이게 진짜 공부할 게 평생 있어서 재밌는 직업이에요. 쉴 수 없는 직업.
저는 무대에서 국악을 들으면은 소리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재즈는 보통 어떠나요? 잘 모르는데 저도 근데 네. 그 뭐 조교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그냥 재즈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블루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잘 그쵸, 모르겠지만 많죠. 뭐 뉴올리언즈 재즈도 있고 화이트 재즈도 있고 블랙 재즈도 있고 뭐 시카고 재즈도 있고 다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다 소리. 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셔야겠다. 그럼 많이 듣고. 네. 와. 저는 막 한국에서 그런 뮤직 그런 재즈만 듣잖아요. 그런 발랄한 것만 듣다가 네.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혼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들으니까 또 재미없더라고요. 졸리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제가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음대를 안 갔던 이유도 너무 이론도 어렵고 되게 지루한 음악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요. 근데 연극도 그렇지만은 되게 직접적으로 재밌잖아요. 이 연극 같은 거는 무슨 사람 얘기가 항상 네. 들어있어요. 스토리가 콩이건 사람이건 누군가 이렇게 생명체가 계속 살아가는 얘기가 있고 모든 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니까 저는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이 음악도 너무 좋은데 얘기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페라 쪽 있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2000년 초반에 오페라 쪽 일하다가 미국 건너와가지고서는 있지만은 그 사이에 15, 16년 사이에 한국 뮤지컬의 발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반면 오페라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어서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한국 뮤지컬이 정말 그렇게 장족에 정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혹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지 않나요? 한국 드라마, TV 드라마나 영화는 일단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정말 재밌잖아요. 네, 진짜 재밌잖아요. 한국 드라마 맨날 보는데 여기서 불법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이제 뮤지컬도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대중적이 됐어요. 네, 예전보다 네. 훨씬 더. 네. 스토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음악이 저는 요번에 가서 느낀 건데 이런 미국 음악을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한국 대본과 그런 얘기에는 한국 음악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뮤지컬도 몇 작품 했었었는데 네. 그런 한국 케이팝 같은 음악이 오히려 딱 맞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거야. 너무 좋잖아요. 케이팝도. 네. 그러면 굳이 다른 나라의 음악을 흉내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경제개발 60년 70년대 확 올라왔듯이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필받으면 확 하잖아요. IQ가 세계 1위예요. 저희 평균이 한국 사람들. 진짜 머리 정말 좋고 서로 협업해서 나가면 잘 될 나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이제 서로 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오페라도 저는 시드니에서 보니까 현대 오페라를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기도 재밌고 음악도 그렇게 지겹지 않고 그런 노력들을 오페라에서도 하고 있으신지. 글쎄요. 저도 한국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어떤 시도는 계속 있겠지만 네. 일단은 시작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이나 외국에서 하는 오페라들은 일단은 리미트를 두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오페라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연출가의 말에 따르고 정말 물구나무 서서 노래해라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가능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한국은 약간은 아직도 오페라를 접하는 사람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거를 즐기는 방법도 약간은 아직은 옛날 것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클래식의 정말 고전.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를 네. 바꿔야 다들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음향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예. 또 뭐 음악을 좋아하시고 소리에 정말 민감하신 분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혹시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윤상 오빠 원장님의 그 소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사를 보면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 뭐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막 그런 네. 정말 제일
힘들고 싫어하는 소리는 뭐 그가 뭐 떠나는 뭐 방문의 소리 막 하여튼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 소리에 대한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아마 엄마가 밥 먹으라고 깨우는 소리? 선이야 밥 먹어라. 제가 밥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자취 24년째를 하고 있어요. 밥 안 해도 되니까. 저는 바이브라폰 소리 되게 좋아해요. 어떤 소리예요? 악기 중에 왜 통통통통. 근데 강약이 조정이 되고. 그거.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영롱하고 좋더라고요. 첼로도 좋아하고. 첼로 소리 좋죠. 첼로가 이제 사람 음역대랑 같대요. 네. 첼로가. 그래서 인간이 들으면 편안하게 느낀다고. 우리도 다른 동물들이 미쳐하는 줄. 싫어. 또 반대로 음악을 다루는 게 직업이시다 보니까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옷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평소에 제 다운타운, 그러니까 제 자유 시간 때 옷 구경하는 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취미가 음악 감상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저는 원래 그래서 그런가? 새 음악을 들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음악을 들을 때 좀 듣다가 쉬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분석하려 들어서 그런가? 네. 그런 게. 그리고 원래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저 그게 안 돼서 음악을 들으려면 조용히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음악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못 듣고 못 견디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고. 그게 뭐 가요가 됐든 어떤 음악이든요. 음악이든요. 신기하다. 껐다가 다시 또 들어보고 네. 억지로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네. 네, 공연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공연 보면 토할 것 같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도케 씨의 직업병 뭐 있나요? 집을 못 보나요? 그렇죠. 웬만한 집은 시시하죠. 그리고 제가 딱 싫어하는 플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눈앞에 보이면은 그 집은 그 뒤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딱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지. 좀 웬만한 집들 시시하지. 근데 저희 집에 엄마가 어제 그런데 보일러가 터졌대요. 근데 아랫집에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그때 왜 파이프를 얼마 전에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하고 파이프하고는 다른 상관없어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죠. 나는 그 보일러 고친 사람들은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상관이 없구나. 노화돼가지고 그게 미국이랑 다르게 뜨거운 물을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온돌 방식처럼. 그런 방식. 모르죠 저는. 네, 그런 방식이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어머니가 보일러 터진 한국에 집이. 있는 집. 한국에 있는 우리 집이 엄마네 집.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관리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동파 언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국 지금 너무 춥대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아랫집은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 그 바닥에다가 그걸 묻어놨는데 거기서 터지면은 그렇게 됐구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야지 어떻게. 그런 거죠. 보일러랑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고쳐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엘류원도 공식 질문 드립니다. 예. 길선이님에게 뉴욕이라는 곳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저는 미국 공연을 너무 좋아했고 미국 뮤지컬을 너무 좋아했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국 문화도 좋아하고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착하죠. 생각보다 정말 되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케바케 그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여기 미국 사람들 보면. 그리고 계획을 늘 잡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뉴욕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몇백 개의 새 공연들이 올라가는 예술가들의
밖엔 천국 같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로서 저는 여기서 저도 그런 공연을 같이 만들면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소망이나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올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뭐하니 빨리 섭외해야지. 제가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6월 달에 프라하의 PQ 2019 거기서 이제 US 음향 디자이너 3명 중에 1명으로 선정돼서 가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프라하 가고 싶다. 건축도 하시니까 오셔야죠. 에? 건축이랑 무대 디자이너들 전시거든요. 매 4년마다 하는. 네, 뭐 직장인이 뭐. 그 회사에서 다 같이 오셔야죠. 6월달 보내줘야. 프라하 가고 싶다. 아 진짜 좋겠다 프라하. 거기 이제 각 나라마다 전시를 하거든요. 가면 또 음. 한국 전시도 있겠죠. 하여튼 거기.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브루클린에 사는 친구들이 3D 매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브루클린 라이브러리 파사드가 되게 크잖아요. 브루클린 라이브러리가.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심어서 하고 싶다. 근데 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벽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돌도 만들고 분수 폭포도 나오고 그런 음향 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도서관 바로 앞에 사는 또 저 비즈니스 파트너 오빠 있거든요. 그 친구 야 이거 너무 많은데 같이 만들자. 그래서 아싸 이러고 가가지고 막 같이 만들고 그랬던 건데 저희가 그걸 출품했는데 또 뽑혀가지고. 그게,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영어로 지금 거의 비슷한 거를 이제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4년 동안 미국 각 박물관에 갈 거고 또 이제 미국 영국 기술협회 3월 달에 거기서도 일단 나가고 그리고 아마 저랑 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US 디자이너 이그지비션 저희가 비디오를 계속 디자이너분들마다 돌릴 텐데 저희가 아마 팀 작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저는 그냥 그거죠. 서커스 마스터 애들한테 데드라인까지 갖고 와 팀 하나씩 호루라기 부르고 네. 채찍 어디 휘두르고. 있어 음악 만들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한테도 커다란 기회고 제가 그 비슷한 학회를 작년인가 갔었는데 대만에서 전 세계 음향 디자이너들이 다 오는 학회였어요. 주로 소닉 아티스트들이었는데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소리들을 막 다 들어보는 거잖아요. PQ 가면 또 유럽 사람들이 엄청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가서 엄청난 자극을 받고 즐겁게 지내다가 올까 해서 그것 저의 또 커다란 소망입니다. 이번 2019년에 6월달에 예. 그런 큰 행사가 있으시구나. 와. 그러면은 이제 PQ 2019 끝나시고 네. 끝나고 예. 또 방문하셔서 우리 엘리 원더 오셔서 어땠는지 좀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뭐 집사람한테 일단 물어보고요. 제 비즈니스 파트너 걔는 걔 건축 회사에서 이제 오디오 비디오 설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걔가 그 디자인하는 그 회사는 아예 다 간대요. DLR 그룹은 싹 다 간대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DLR이요. DLR. 예, 거기 극장 주로 짓는 회사예요. 저희는 극장을 잘 안 예. 해요. 근데 AVI. 예, 이게 스테이지 디자이너들 아키텍트 4년마다 열리는 전시라서 가서 보시면 또 엄청나게 영감 받고 오실 것 같아요. 프라하만 가도 영감 받아요. 저는 그런 거 굳이. 또 제가 또 멀티 디자인 무슨 랩에서 또 일해야 되거든요. 또 이게 또 새끼 교수라면 제가 이제 제 밑에 한 2명 정도 있고 30대 미국 음향 디자인 교수가 많지가 않아서요. 그 학교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50대, 40대 지금 40대까지 내렸거든요. 저희한테까지. 저희들이 이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빨리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제 은퇴하시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그런 멀티미디어 랩에서 일해요. 한 오디토리움을 싹 다 이제 프로젝션, 뭐 라이팅, 사운드 다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출품도 받고 있거든요. 재밌겠다.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한번 애들 데리고 다 오시면. 프라하 뭐 너무 좋죠. 부스만 있다면 네. 너무 좀 싼 비행기를 또 찾아냈어요, 제가. 얼마 하지도 않지만 또 여기 그 스튜어트 에어포트에 저희 집에서 멀지. 거기서 가는 게 있어요? 놀웨지안으로 더블린까지 350불 왕복에 거기서 더블린까지?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가시면 돼요. 여기 차 거기 대놓고 하루에 얼마 안 하니까 거기 차 대놓고 더블린까지 가셔서 그 다음에 뭐
싼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어. 런던 들렀다가 파리 들렀다가 뭐 프라하 가셨다가 와.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 카누 타고 뭐 배 타고 뗏목 타고 계속 말 타고. 네, 어떻게든 이제 프라하까지 가는 거지. 아. 목적지만 네. 있으면 어디든. 완전 동네 로컬 에어포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더블린까지 가는 게 있네요. 롤웨이지안 에어라인이 그래서, 거기에 네,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 되게 재밌겠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미 그 아일랜드 계절 학기까지 신설했어요. 그 에어라인과 함께. 그 저희 동네 사람들 아일랜드 투어 되게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 그 이쪽 허드슨 밸리 사람들 다 아일랜드 더블린 가요 맨날. 다들 아일랜드도 그렇게 아이리시 레스토랑에서 막 모집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들. 그거 하고 가가지고 저하고. 또 저기 맥주 그거 네. 마셔줘야 되잖아. 네. 그 뭐지? 검정 맥주. 기네스. 스타우트에. 더블린. 네. 거기거든. 거기가. 저는 그래서 연구비 또 가서 만들어야 돼요. 연구비 타는 엄청난. 돈 벌러 가시는 거네. 네. 아. 또 꽉 찬 한 해가 네. 되시겠어요. 네. 예. 해야 되고. 진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같은 학번이신 것 같아요. 네. 94학번. 네. 동년배로서 참 수능 2번 본. 마르타 세대.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뭐 그거 본고사도 보셨잖아요. 알아요? 네. 본고사 이제 학교마다 다르죠. 본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었고 네. 예. 같은 세대 이렇게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또 자극을 받네. 네. 저도 음. 자극을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건투를 빕니다. 네. 건투를 진짜 화이팅. 네, 열심히 해서 외화벌이 열심히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뭐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뜻을 정하고 가니까 정말 운도 그때 때마다 딱딱 이렇게 저는 항상 잘- 재수 좋은 사람이죠. 뭐. 잘 맞고 그와 동시에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은 한국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떤 모임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자꾸 시켜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조용히 있잖아요. 저쪽에. 가만 앉아서 뭐 먹을 거 먹고 있었는데, 야, 너 다음 이거 하는. 지금 저는 미국 연극기술협회는 바이스 커미셔너까지 됐어요. 지금. 진짜요? 저는 디든 발런티. 전 정말 구석에 앉아서 음식 먹고 있었다니까. 그 계속.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와. 근데 그 적극성과 그 네. 열심히 하는 열정과 정말 저도 되게 자극 많이 받고 이렇게 도전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집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 왜 그러세요? 그래도 이런 저희 이 방송 들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 또 이런 좀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길선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메일 주시고 메시지 주시면은 그걸 또 모아서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서 PQ 갔다 오시면은 또 한번 모셔가지고 아, 네. 어디서 여쭤보기도 하고 분명 있으실 것 얘기도 같아. 듣고 이런 쪽에 네.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네.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 한 번씩 이메일 와요. 한국에서 뜬금없이. 저는 어느 학교 대학생인데 음향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답해주고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공인이라 제 이름 치면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시면은 시간 날 때 답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우리 길선이님 그 좋은 시간 같이 그리고 많은 정보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소한 질문까지 다 일일이 답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에너지도 많이 받고 네. 답이 별로 없으시네. 반응이 없으시네. 수다쟁이라서 말이 진짜 너무 너무 재밌게 집에서 말씀해 주셔서. 혼잣말하다가 사람 있으니까 좋네요. 시리랑 얘기하는데 보통 시리야 너 조용히 있어 오늘. 시리야. 알렉사도 좀 키우고 다른 애들도 좀 키우시지. 그러니까요. 아유. 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부담 없이 질문하셔.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신 분들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 또 여름 때 돼가지고 한번 모시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크였습니다. 네, 저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네, 음향하는 길선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ong wall.